자, 10시가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하실 때는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셨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위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 막장 쓰레기 방송을 발견하시면 바로 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각 플랫폼에서 시청자를 조작하는 뷰벗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를 조작하는 방송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동액 자살 사건, 그 원인이 됐던 세야집 여성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역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2018년) 첫 바보스 촬영 2월 3일 오후 2시 부천 사자TV 스튜디오 1층에서 진행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회비는 만원 플러스 알파. 저렴하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바보스 공개 촬영 2018년 2월 3일 오후 2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2월 2일 금요일 밤 24시 전까지 이메일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국에 계시는 유신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일부 편성 그리고 방송 시간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2018년에 또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간 동안 유신쇼 정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밤 9시부터 0시까지는 토크쇼 전화 배틀, 그리고 0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게임 배틀, 배틀그라운드 중심의 시청자 참여형 게임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주가 이제 배틀그라운드고 부가
포트나이트 배틀로얄로도 진행이 되고 하여튼 뭐 다양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니까 일단 디폴트는 배틀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스팀 아이디 그리고 디스코드 그리고 포트나이트 아이디가 지금 그 자막으로 계속 그 채팅창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도 하나가 이제 그동안은 e스포츠, 생활 e스포츠를 편성을 해서 매주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게임 대회를 후원 미션으로, 그러니까 이 후원 미션이라는 거에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 얘기냐라고 하시는데 시청자가 먹쇼도 신청할 수도 있고 게임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이 후원 미션으로 신청을 하시면 스타크래프트, 롤, 오버워치, 뭐 다양한 관전 모드가 가능한 게임으로 연승전을 진행해서 이제 그 후원한 금액의 상당수를 선물 포인트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 커뮤니티 콘텐츠 공장 게임 공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협찬사 한 10만 원 정도야 그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좀 쉽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1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픈 형식의 게임 대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 오픈 게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브레인 오픈 롤 연승전 뭐 이런 거, 쭈꾸미 오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연승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작은 이렇게 업체나 이런 쪽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시청자분도 개최하고 저도 이제 작은 스폰이라도 받아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연승전을 공지를 하고 그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롤 저 친구 추가하신 분들은 아마 메시지가 다 갈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사건 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철구와 서수길 대표의 갈등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철구 그리고 냉담한 서수길 대표. 예를 들어서 작년 2017년 12월 24일이었나요? 아프리카 TV BJ 대상에서 그 철구가 투표를 압도적으로 1위를 했음에도 1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2016년에는 철구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도 줬거든요. 공동 3명인가 줬나 4명인가. 근데 작년에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거 철구가 군대 가기 전 토사구팽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얘기했다시피 16번째 19세 안 걸고 고의적인 흡연 방송을 하다가 다시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아프리카 TV나 서수길 대표가 철구 잘 써먹었거든요. 사실은 철구 스타크래프트 대회 있으면 철구 이용해가지고 해설자도 아닌데 중계한다고 연보성이랑 중계하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롤 멸망전 때도 마찬가지고, 배그 멸망전 때도 마찬가지고, 철구를 잘 활용을 하다가 이제 군입대 앞두고 있으니까 서수길 대표가 이제 뭔가 이거 재보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제 군대 갈 거.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규제하라고 좀 강력하게 제재가 오기 때문에 또 방송을 집중하고 있는데 또 잠깐만요. 자, 차단.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첩보에 따르면 2월에 아프리카 TV가 케이블 TV에 진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바닥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뭐야? 지랄하네! 지랄하네. 사자성어로 이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의 케이블 TV 도전은 사자성어로 지랄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전문가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하실 줄 알고 물어봤더니 지랄하네! 끝나시더라고요. 아이고 말할 가치도 없다고.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CJ ENM에서 다이아 TV라는 걸 만들어서 뭐 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뭐 벤츠, 소이짱, 서프, 유튜브의 스타급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대거 투자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 어때요? 아, 시청률이 이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전파 낭비다, 전기 낭비다. 이거는 뭐 무슨 구리선 낭비다, 케이블 낭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유튜브 뭐 대도서관만 해도 뭐 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벤츠도 100만 이상, 다 100만 이상인데 다이아 TV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분들이나 물어보면 그걸 왜 봐요? 유튜브에 널려 있는 걸.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가 뜬금없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대상 BJ 대상 시상식에서 갑자기 뭐 스티브 잡스러운 그 뭐 이렇게 흉내내면서 내년 2월에 케이블 TV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뻥튀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서수길 대표가 지금까지 뻥튀기한 거 첫 번째 카카오톡처럼 게임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대박을 내겠다. 근데 어떻게 됐다? 쪽박을 찼죠. 망했죠. 그냥 주가 띄우는데 끝났고. 그리고 뭐 성인 FPS를 지향하는 피어 온라인을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그것도 이제 개발사랑 흐지부지 됐고. 지스타에다가 엄청 돈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것도 날라갔죠. 자, 두 번째 갑자기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우리도 3D 프린터를 하겠다라고 뭘 하나 인수하더니 한 거라고는 BJ 철구랑 비룡 인형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다가 욕만 직살하게 먹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한 게 VR, 갑자기 VR 방송을 하겠다. 유튜브에 널려있는 거를. 그래 놓고는 까루, 소이짱, 여비제이랑 무슨 방탈출 게임을 한다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최효는 마술사 데렸다가 무슨 VR 방송을 한다고 수작을 부리다가 그것도 역시 쪽박을 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나온 게 PC방.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 와튼스쿨에 난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자, 역시 와튼스쿨은 달라요. 갑자기 PC방 사양 산업에 속하는 PC방 산업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갑자기 이제 뛰쳐나옵니다. 오픈 스튜디오라고 우기면서. 이제 그것도 뻥튀기 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는 케이블 TV로 진출하겠다. 뭐 간단하게 아까 제가 뭐 그쪽 분야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라러네라는 사자성어를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TV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아프리카 TV가 흥할 수 있었던 거는 선정적이고 막장스럽고 자극적이고 욕설, 패드립, 색드립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자극적인 막장 코드가 맥혀 들어가가지고 별풍선수인으로 돌발았지 그거를 케이블에서 방송하면 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 그 사업자들 플랫폼들은 그나마 자율 규제로 그냥 놀게 널뛰기하게 놔뒀다면 케이블 TV나 IPTV 이런 쪽 채널은요 바로 모가지 댕강이에요. 바로 그냥 중징계 들어갑니다. 그렇게 장애인 비하 물론 이제 자기 딴에는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걸러낸다고 걸러낼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무슨 뭐 그 미스틱 윤종신 대표랑 뮤지랑 뭔가 콜라보레이션 하겠다. 그때도 주가 뻥튀기였죠. 그거 뭐 한다. 매니저먼트 한다 해가지고 그때 어땠습니까? 철구랑 백설양이랑 여러 BJ들 출연해가지고 한마디 하다가 신화에 김동완을 보냈어요. 그때 막 김동완이 뜨고 있었고 신곡 갖고 나왔는데 윤종신하고의 의리로 출연했다가 이제 활동 시작했는데 완전히 개망해가지고 막 철구 막말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해가지고 기사하다고 신화 팬클럽에서 보이콧 선언하고 김동완이 사과하고 결국은 여행 갔잖아. 앨범 내고 여행 갔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케이블 TV 하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예. 영원히 제명이 될 수가 있다. 거기 나와서 무슨 또 색드립하고 여성 비하 발언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 한마디 하면 그 BJ는 이제 땅굴 파고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요.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이었으니까 살아남았던 거지. 케이블 TV, IPTV는 아예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니까 시청자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케이블 TV 진출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현재의 아프리카 TV의 요소를 제외하면 노잼. 그러니까 그냥 노잼으로 뭐 무슨 중국어 회화, 무슨 교양 이런 걸로 채워지다가 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 아쉬워가지고 BJ 갖다가 쓰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BJ들 와가지고 라이브는 절대 불가능하고 녹화 방송으로 들어갈 건데 사전에 그걸 누가 봐요? 누가 봐? 연예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수작 부리는데 뭐가?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액 자살 사건, 그 원인이 됐던 세아집 여성 성추행 사건, 오늘 제가 좀 죄송스러운 게 오늘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법원 업무 보고 이것저것 했더니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 연락처로 문자를 드렸는데 이 세아집 여성 성추행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저한테도 뭐 안티들이 막 왜 뭐 그거 아직까지 그거 갖고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갈수록 더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세아집 여성 성추행 사건은 뭔가 짜여진 것 같다. 뭔가 그러니까 이게 잘 짜여진 것도 아니고 어리숙하게 짜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동액이 팝콘 TV에서 탑을 찍다가 수익이랑 탑을 찍다가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선언을 했고 철구나 뭐 커맨더 지코나 방송을 하면서 여성 게스트 방송하면 뭐 8천 수천 명을 찍던 때였기 때문에 나는 동액을 견제하려는 세력에게 누군가에게 당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안 있겠지만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지난 10월부터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한 4개월째 됐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들어보고 진술도 들어보고 자료도 보고 이렇게 얘기 들은 걸로 봐서는 팝콘 TV에서 1위를 찍고 잘 나갔던 동액이 야심을 품고 아프리카 TV에 이적을 했고 유명 BJ들과 합동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수가 수천 명을 찍자 그거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한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강력한 의혹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성 성폭행 사건도 아니고 여성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액이 그 사건이 터지고 유가족들과 카톡을 하고 지인들과 카톡을 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러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액이 생전에 지인에게 얘기했던 억울하다.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기에 갇히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또 술을 마시고 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값을 치르면 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요. 유가족하고 이제 통화 내용에서 얘기한 거 제가 웬만하면 이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요청한 그 합의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 동액이 전달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팝콘 TV에서 동액이 1위 찍고 하면서 그 방송하면서 한 달에 벌었던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시죠? 뭐 거기서 게스트 비용 제외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1,000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동액이 충분히 만약에 아프리카 TV가 불가능하면 팝콘 TV나 다른 플랫폼에서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저는 그 의혹이나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고소 여성과 통화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하니까 형사하고 연락을 취해라. 여러분들 합의는 형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1,000만 원을 그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가족의 주장에서는 세아가 발표했을 때는 동액하고 연락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동액은 연락이 안 됐었다. 그러니까 유가족 그 동액 유가족 입장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동액이 함정에 빠진 게 만약에 그런 가설을 한다면 이거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견제가 도를 지나쳤거나, 그러니까 이게 동액이 책임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주기 싫어서 자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인지를 해. 그러면 조용히 그 돈 주고 말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술 먹고 실수를 했어. 인지를 했어 자기가. 다 그래. 사람들 하면 그래.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뭐 상대방이 술 먹고 실수한 거다. 뭐 고의적으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절대로 뭐 극단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술 먹고 뭐 실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핑계 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미국까지 그 비용이 더 들겠네요. 여러분들 미국 왕복 티켓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 왕복 티켓 값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합의 그 조건을 제시하면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합의금 그 합의서 작성하고 입금 시켜주면 돼요. 입금 확인 그것만 하면 돼요. 끝나요. 근데 그 1,000만 원의 합의금이 없어서 아니면 안 주려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수백만 원 티켓 그 체류비가 더 들겠네. 그렇죠? 오히려 미국 가서 체류비나 그런 항공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 훨씬 더 합의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미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까? 만약에 본인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중에 1,000만 원이 없다고 그래도 방송하면 금방 버는 돈이에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빌려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억울하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액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뭐 네가 좀 책임을 좀 져라. 동액의 그 말에 따르면 그 주장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대를 맸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이제 신경도 안 써주고 그 약속했던 것이 이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배신감. 나는 믿고 그냥 총대 맸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간 것이 본인의 의지로 간 것인지 아니면 조용할 때까지 가 있으라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 DNA가 2개가 발견됐다 막 여러 가지 그분 말대로 DNA가 2개 발견됐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진술만 믿고 유죄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한 사람이 같이 왔던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여자다 같은 원사람이다.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참고는 하겠지만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동액 자살 사건의 원인이 됐던 2017년 7, 8월에 있었던 7월 중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세아집 여성 성추행 사건은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이고 혐오스러울 정도의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단 4개월째 취재한
걸로의 내의 생각은 이거는 누군가 동액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게 도를 지나쳐서 결국 사람을 죽게 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4개월째 취재를 하면서. 자, 아무튼 그렇고 저희가 이제 추가 제보자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동액 지인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하고도 계속 통화를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확신한 것은 동액이 책임이 있더라도 죽을 이유가 없다. 미국으로 도피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나 동액이 주장하던 대로 만약에 동액에 책임이 없고 누군가의 총대를 맸다. 그 사람이 다 책임져주고 다 뭐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모든 그 책임을 떠넘기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분노, 그런 것들이 하고 술 마시고 막 그러다 보면은 특히 또 타지까지 가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어. 동액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안 했어. 근데 누군가 총대를 매달래. 그러면 다 책임지고 뭐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자기는 이게 뭐지? 그래도 뭐 해주겠지라고 총대를 맸는데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줘. 본인은 억울해. 뭐 1,000만 원 큰 돈이고 있으면 없는데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지만 내키지가 않아. 왜? 총대를 매면은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이 그 죄를 지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그냥 조용히 돈 주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냥 조용히, 상식적으로 그래요. 누구나 자기가 죄가 있는 것 같아. 주변에서 다 그러고 뭐 그 정황상 다 그래. 그러면 자기가 그냥 합의금 주고 합의서 써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이. 술 먹고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고통을 받고 그거를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호소하고 그럽니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숨기죠, 오히려. 그게 뭐 자랑할 거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가족이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개월째 취재한 저의 이제 판단을 말씀드린 거고요. 채팅창에 도배 좀 하지 마라. 이 도베르만 뒷다리 같은 인간들아. 그냥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검찰의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검찰 자료를 진술서나 이런 거 확보하면 저는 어느 정도 게임셋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수사기관의 자료에 있습니다. 진술서 확인하고요. 그거 변호사랑 같이 캐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강압 수사는 없었는지. 그러니까 여성이 누구를 지목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계속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가족분한테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억울함을, 이게 뭐 그 어떤 결론이 나오든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계속 하소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일단 저는 4개월째 취재한 저의 지금 과정에서의 생각은 이거는 누군가가 동액이 시청자 수가 수천 명이 되고 인기를 얻고 하자 이걸 견제하기 위한 한 계략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제보자분도 그 시간 맞춰서 또 연락을 드려서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부산 왜 안 내려가냐고 하시는데 유가족분이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요. 그거를 검찰 약속을 잡아야 제가 부산을 출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힘드세요. 유가족분들이 가족을 잃은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업도 해야 되고, 동액에 남겨진 또 아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죽은 사람의 한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뭐 동혁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저희 뉴스 커뮤니티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뭐 이시우 사건 때처럼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의 진실을 밝힌 것처럼 끝까지 추적을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유튜브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작년에 또 대형 사건 중에 하나였던 여혐, 남혐 사건의 주인공들인데 갓건배는 또 어느새 복귀해가지고 아까만 160명 보고 있던데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 해외 VOD 사이트에서 어디서 하는 건데 또 어느새 오셨어요? 단골손님이야. 그다음에 신태일도 계속 지금 복귀하려고 시도하고 또 정지 먹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행동하는 양심이 신태일과 갓건배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DJ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DJ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난장판을 해놓고서 계속해서 복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량한 양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려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들을 정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버려요. 자,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양심, 정의로운 심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배님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다고. 정말 이분의 사건 사고는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말 저 푸른 벌판을 달리고 자, 1월 24일 유니세프 홍보 시청자를 강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청자가 유니세프 사이트 주소를 반복하여 채팅창에 올리자 강퇴를 하였다. 어이없던 시청자들은 왜 강퇴를 하냐며 따져 물었다. 부배는 평소 자신을 음해하려는 시청자들이 링크를 올렸다고 하며 반복 사이트 링크는 강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구호단체가 무슨 문제냐고 시청자들이 항의하자 자기는 그런 단체임을 몰랐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였다. 예전에 IS 그 참수 음악 틀어서 춤추고 나서 나중에 몰랐다고 하셨죠. 아니 클릭해보면 알잖아. 그 유니세프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영어로. 예. 자, 강퇴당한 시청자가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유니세프 홍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항의하자 계속 벙어리를 먹였고 이를 본 나머지 시청자들도 유니세프 홍보 강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자, 결국 보다 못한 시청자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잠잠하던 채팅창이 다시 시끄러워지자 앞으로 유니세프와 청와대를 거론하는 시청자들은 무조건 강퇴를 시킨다고 협박하며 그대로 실행해. 자, 이게 정말 부배님도 참 방송 인생 참 버라이어티 합니다. 정말. 이 뭐 1월 24일 유니세프 홍보 시청자 강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니세프 홈페이지 주소에 유니세프라고 써있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과도한 도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청원을 하셨으니까 20만 명이 되면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유실수니까 제가 2명 이상 됐으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송하기 힘드시죠? 네. 자, 살다 별일이 다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시우 폭탄입니다. 이시우가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그리고 아프리카 TV에 몰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어서 내보내는 야방을 해가지고 징역형을 받고 살다가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은우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우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거의 이제 존재가 이렇게 그 큰 존재감을 못 보이다가 비글즈 3에 뽑히면서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매매 그 지역에서 야방을 하다가 결국은 영구 정지를 당하고 나와서 이제 이시우와 유튜브에서 이제 폭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이시우가 이제 이런 방송을 다시 이제 뭐 은우랑 같이 하든 누구랑 하든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다. 왜냐? 혹시라도 그들 이야기할까봐. 혹시라도 그들 이야기할까봐. 뭐 아시다시피 2년여 전에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이슈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죠. 당시 여자친구를 상납했다. 여러 그 섭외한 게스트, 여성 게스트들을 상납했다. 그리고 뭐 여의도에 있는 연예인의 집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폭로가 아주 있어서 뭐 일요신문이나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가중처벌 받을까봐 모른다, 그냥 뻥친 거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글쎄요, 이슈가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지금 이제 그 은우와 며칠 전에 했던 그 폭로 방송에서도 여러 여비제이들이 거론돼 가지고 가슴이 바운스 폭로 방송 보다 보면 마음이 바운스. 네. 그리고 뭐 K 얘기를 했더니 K한테 전화가 오고 예, 아주 인터넷 방송의 블랙홀이다, 카오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나중에 이시우하고 단독 인터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썰을 좀 우리 좀 뉴스 커뮤니티 오랜만에 단독 기사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050-2323-5 49번으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뭐 개인기가 있으면 뭐 개인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자, 1월 24일 방송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아까부터 자꾸 장근석은 군대를 안 가는지 장근석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그래? 네, 여보세요? 뭐야, 이거 왜 안 됐나? 여보세요? 서울에 26이요. 네, 서울에 26 코지랄이요. 닉네임은 아직 없어요. 코지랄 맞습니다. 어디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유신님, 그 아프리카 있잖아요. 네. 뭐 PC방 사업을 한다, 뭐 어디로 진출한다 그런 것들.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비판을 하세요? 그냥 기사를 쓰면은 쓰는 거지. 뭐 니들이 해봤자 뭐 안 될 거다. 약간 이런 경향이 보여서 말투에 지금 상당히 거슬리네요. 아니 본인도 항상 유신 씨 와가지고 지랄을 하잖아요. 간섭하면서. 아니 근데 기자라는 사람이 이게 본인 의견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남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유신님? 자기 의견 뭘 남용해요? 주진우나 뭐 다른 기자들도 이상호 기자도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유신님은 지금 너무 깔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코지랄, 2월부터 아프리카 TV 케이블 방송 한다고 하는데 볼래? 아니 난 안 보는데 솔직히 맞긴 맞아. 그러니까 아니 맞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그대 생각이 맞는데 예. 근데 본인 쫓겨났던 그 플랫폼이라 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까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까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죠. 내가 막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를 다 제시했잖아요. 아니 내가 근거를 제시 안 했어요? 근거를 다 제시했잖아요. 어떠해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아프리카 TV는 지금까지 막장 컨셉이나 선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 문화기 때문에 본 거지. 그게 케이블 TV로 비판이냐고. 정당한 비판이냐고. 그럼 그 정당한 비판이 아니면 부정당한 비판이라는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아프리카 TV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나 누구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비판하는 세상인데 아프리카 TV나 서수기 어딨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뭘 어떻게 비판을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완전 아니 평양 동계올림픽이라고 지랄한 인간들도 있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팩트는 맞아. 뭐
뭐 공중파로 가면 쳐다도 안 보고 유신님 말대로 아프리카는 그런 막장 콘텐츠 아니면 돈을 못 벌어. 솔직히 뭐 PC방 사업 개 꿈이라 꾸지 말라 그래. 근데 비판을 하려면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지 사람이. 아니 뭘 비판하면 안 돼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유신이 말하는 거 팩트야. 말이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뭔 개소리야. 이 개불 낙지 같은 인간아. 유신님 방송 처음 본 사람도 이 사람 딱 보면 아니 자 들어보세요. 코지랄. 자 나는 클린이슈 캠페인을 아프리카 TV 있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그래, 아니, 화가 나서 아니라고. 그런다는 말은 그런 앞뒤가 안 식으로 맞고요. 되지. 저는 문용식 대표 시절 때부터 클린이슈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문용식 대표 시절에도 탄압을 받다가 경향신문에서 비판 보도 나오면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서수길 대표 때부터 했으면 뭐 분노나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클린 유시식 캠페인은 훨씬 이전부터 문용식 대표 시절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판하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뭐 본인이 다 맞는 말 한다며. 그런 뉘앙스, 그런 표정 낄낄 웃으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누가 정해요? 서수길이 정해? 누가 정하는데 그거를? 시청자들이 느낄 거야. 아니 시청자가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 주장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유신이 그렇게 비판한 게 잘못됐다면 그렇게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지. 뭐 누구한테 물어봤다며. 뭐 이거 진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그게 어때서요? 풍자지. 뭐 내가 아는 사람 했더니 했다며. 아프리카 TV에서 케이블 TV 진출한다고 얘기했더니 지랄하네 얘기했다고요. 뭐 그게 어때서? 그래 그거를 아니 지랄하네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있는 토시 하나 그대로 그렇게 말해. 예. 지랄하네 그래서 지랄하네. 기자라는 양반이 내 속에서 한번 걸러서 말하면 안 돼. 아니 뭐 지랄하네라고 아니 말해? 기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 기자라는 자 지금 그게 2017년에 비판이야. 2017년에 기자라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기자가 그래, 그러니까 직업일 뿐이지. 기자라는 그 말을 기자가 그대로 직업일 말하는 게 뿐이지 어디냐고. 기자가 제한받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비판이야. 제한받거나 무슨 종교 깔보는 지도자도 거지. 아니고. 아프리카 TV 그냥 깔보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 깔보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도덕적인 아니, 거도 근데 아니고 아프리카가 기자가 없는 거 알아. 그런 없는 거 아는데. 팩트 폭행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딴 식으로 비판하면 안 할 되는 수 있어요. 기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로 당신은 네, 코지랄 잘못했던 건가, 지금. 지옥에 나가버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말갈족 뒷다리 같은 소리, 말국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지랄한 애를 쓰지 말라는 거야? 주진우 기자나 이상호 기자는 더 다양한 표현 써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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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요? 제 이름이요? 네 이름이요? 남도일이에요. 자 닉네임 코남도. 네. 자 여기 말씀하시죠. 반장님! 사장님. 의견을 말씀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유신님은 단일팀 찬성하십니까? 민규님 참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아니 찬성하시냐고요? 컨셉 쪽박. 저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단일팀하고 남북 단일팀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은 북한이 동계올림픽 하는 기간에 깽판 못 부리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신다는 예, 찬성합니다. 말씀입니까? 예. 반장님! 제가 반박할게요. 고민규, 넌 해고야. 유신님 스펀지밥, 너도 해고야. 네, 재미도 없는 게 뭐 말지도 않고 코스 무슨 남들 비슷하지도 않구만. 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그리 그냥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니 천박하고 그러면 개인의 희생을 그거 강요하면 됩니까 그게? 그게 무슨 개인의 희생이에요. 아니 올림픽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 나는 여자 하키팀 그 운동만 자, 해갖고 자, 생계비도 못 코남도님, 운동만 해갖고 코남도님, 지금, 코남도님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만 물을게. 이 주둥이를 공군이 쳐버리겠다. Shut up baby, shut up baby.
자, 하나만 물을게요. 이번에 아니, 남북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요, 이번 이게. 남북 단일팀 논란 전에 여성 아이스하키 팀이 있는 거 알았어요? 자기야. 알지도 못해서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 남자 그냥 아이스키 팀이 있는 줄 지금 남자 아이스하키 팀은 인생을 강요하는 최근에 거냐고요. 선전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성 아이스하키 저기요. 팀이 있는지 제가 국민들 모르는 아이스하키를 사람들이 제가 대부분이야. 어? 아니, 그렇게 아이스하키를 자기들의 많잖아요. 입지나 이런 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여성 아이스하키 팀이 세계 최강이야. 아시아 최강이야. 그러면 남북 단일팀 하라고 해도 당당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북한 여성 팀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자기들 주전할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사실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안 했으면 여성 아이스하키 팀이 출전 자격이나 얻을 수 있어요? 순위 격차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맨유에 그 막 서울 그 뭐 FC 그 축구 선수 들어가면은 그러면 1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요. 이거는 아니, 아마추어에 그만이잖아요, 지금. 여보세요. 아니, 맨유 올림픽 정신력이 정신이라는 게 있냐고요.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올림픽 선수가 정신이에요. 이겨야 돼. 이건 왜 무슨 못 메뉴 뛰었냐고요. 프로팀 이런 게 박수영은 문제가 왜 못 아니에요. 뛰었냐고요. 박수영은 왜 못 뛰었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아마추어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십을 박수영을 사는 왜 거라고. 못 근데 뛰었냐고요. 그렇게. 거기서 아니, 나 이거 그렇게 남북 커질 수 단일팀 있는 하면 거니까 나 말이 주전으로 되니까. 못 뛸 수 있어. 나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아니 개인들 자, 본인이 아니, 국가대표로 개인들은 노력하는 게 정책을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 정책이 국가의 높아지는 부름이잖아요. 거지. 그 한 국가의 개인 때문에 부름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 개인적인 운동량이 이득을 팀워크가 따져요? 중요한데. 그러면 국가대표 그만둬야지!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사익을 채우려고 국가대표 하는 거야?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일진네. 국가가 필요에 운동량이 의해서 평화적인 근데-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위해서 보험을 아니, 들기 위해서 하든 아니, 남북 지금 단일팀을 막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싸우는데 적극적으로 단일팀을 환영하고 주고받고 적극적으로 이게 평화적 동참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네? 사익 챙기는 곳이야! 야! 비트코인이야 이게! 아니, 어디서 개수작을 하고 있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소리를. 스포츠 감독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정치인들만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정치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IOC에서 대환영을 하겠어요? IOC 정신은 평화적인 거예요. 이 스포츠로서 IOC에서 전 세계가 어차피 평화를 유지하고 어차피 평화의 교류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 보세요. 근데 북한이 사익을 챙겨? 아이스 경기력이 자기가 지금까지 아이스 노력을 했으니까 경기력이 자기가 우리보다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북한이 남북 1위고 단일팀이 우리나라가 뛰면 2위다. 내가 뛸 아니면 시간이 우리나라가 준다? 1위고 북한이 2위다. 장난치지 마라 그래! IOC를 알아? IOC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갑치고 잡아졌고 짭치고 잡아졌어? 아니 그러니까 IOC도 어디서 국가에 부른 거야? 국가대표가 국가나 정부가 논의해가지고 평화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하지. 언제부터? 뭐 개인적인 자유한국당에서 개인적인 사익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익을 침해하는 게 사회주의적이라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평화적인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남북 단일팀을 하고 응원단이나 예술단이나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멍멍이 뒷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부터 발렸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그 여성 아이스 하키 팀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논란이 있기 전까지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인간이 문재인 정부 깔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니까 넘으니까 그거 깔라고 지랄 연병하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가 당대표였을까? 홍준표가 당대표였나요? 저기 박근혜가 당대표였나? 자, 박근혜가 당대표 시절에 법을 통과시켰어요. 남북 공동 개최하자. 남북이 함께하자. 그러니까 나경원이 털리고 있는 거야. 팩트가. 아니, 지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자 들어보세요. 지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남북하고 공동 개최하자, 뭐하자, 지랄지랄 다 해놓고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잡았더니 단일팀 했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평양 올림픽이냐, 뭐 지랄지랄하고 무슨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을 홍준표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홍준표가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이 있는지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지가
막말만 하고 다닌 사람이. 제가 뭐 홍준표입니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네, 지옥에 나가버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에?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37이요. 자, 코 노예상인가요? 예. 오늘도 막걸리 먹었나요? 소주요. 소주를 먹었군요. 네. 예, 저 방송 오랜만에 봤는데 네. 안 죽고 살아있네요. 그러게요. 지금 몸도 많이 아파서 그래도 편성도 변경하고. 예. 네. 제가 오늘 술도 먹고 해서 전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욕하시면은 바로 이제 부천 원미서랑 단일팀입니다. 아니 무슨 뭐 아이스하키. 자, 민규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뭐 아이스하키 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왜? 아니 시청자가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유일한 아이스하키 팀이 국가대표팀인 거 아세요? 뭔 소리야 그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대표팀이 아이스하키 팀이라고요? 유일한 팀이 국가대표팀 하나뿐인 거 아닙니까? 동계 올림픽 네? 자체에 단체 경기가 없어요. 거의 아니 우리나라에는 팀이 뭐 없다고. 하키밖에 없고 피겨나 이런 거 단체전이 있긴 한데 그것도 개인전이나 뭐 둘이 하고. 팀이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팀 유일한 팀이라고요.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소집했냐? 3년 전부터 그 사람들 이 평창올림픽 개망신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직업 있는 사람들, 박사 과정하는 사람들, 의사 준비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년 자기 개인 시간 희생해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3년 전부터 그래요. 국가대표팀 와가지고 여성 아이스케이팅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누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태극기를 달고 본인들이 뛰고 싶어서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계 올림픽 IOC의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적인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스포츠 국제 행사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본인들이 대회 20일 전에 그걸 망쳐놓은 게 대회 20일 전에 뭘요? 말이 되냐고 그게. 대회 20일 전에 대회 20일 전에 그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팀워크 다 망쳐놓고 무슨 팀워크를 막죠? 응? 무슨 팀워크를 막죠? 자,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전에 그 팀을 망쳐놓은 게 맞냐고. 아니 아직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응? 여보세요. 네. 아이스하키는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1분마다 라인을 교대합니다. 5명이 잠깐만요. 거예요. 누구세요? 예? 예? 아이고. 네, 여보세요? 예. 네네. 왜요? 누가 또 떠든다고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누가 오셨는데 잘 안 들리네요. 말씀하세요.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격렬하기 때문에 1분마다 라인 전체가 교대합니다. 5명이 전체가 교대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김정은이 제시한 게 뭐냐? 우리 팀 5명 넣겠다. 이거예요. 한 라인 우리 다 줘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문재인이가 떠드는 게 뭐냐? 우리가 김정은이랑 협상해서 네. 3명 넣기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3명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IOC 정신이나 동계올림픽 정신이 IOC 거기 돈 먹고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IOC 거기 정치판인 거 몰라? 그러니까 정치판이든 IOC 뭐든 위원 중에 스포츠인이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북한 사람 그 사람 스포츠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정치판이야. 본인이 원하는 게 그러면 그 동계도 올림픽 하고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라는 거예요? 북한 참여하라고. 단일팀 안 나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북한 참여하면 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성으로 와서 그 쇼하라고 해 가서. 3년 동안 돼지 같은 년 그거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빌딩
호텔 건물 그 혼자 통째로 썼다며. 네.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욕하지 말라고 왜 제가 개인의 그렇게 자, 코 노예상님, 내가 뭘 못했어요? 제가 욕하지 내가 말라고 그 그랬죠. 욕을 돼지 했어요. 같은 뭐라고 했잖아요. 천박하게.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내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그 여자는 욕 먹어도 싸요. 자, 여보세요. 아, 그러니까 욕은 따로 하시라고 가서. 싸요. 자, 중요한 거는 IOC와 남북한이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IOC, 계속해서 남북한이랑 여성 뭐 아이스하키 팀을 얘기를 하시는데 돈 주고 그분들은 IOC 에 국가대표예요. 돈 그래서 된 거지. 국가대표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세금은 왜 지원했냐고요? 국가대표니까요. 국가대표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준. 우리나라 평창 유치했는데 뭐 아이스하키 최고 동계올림픽 꽃 아닙니까? 근데 개망신당이 그게 아니라 뛰어넣어야 되니까. 동계 올림픽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하키가 최고 제일 잘 나가는 종목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의 네. 동계 올림픽에 가도 그거 외에 그거 우리가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가 쇼트트랙이라든가 이 몇 종목 빼고는 그렇죠. 별다르게 뭔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스하키 팀은 지금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한만.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말이 돌아다니니까 자, 그럼 코 노예상님 우리나라 여성 아이스하키 팀 여성 그 멤버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죠.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알아야 되냐고. 본인이 그거 갖고 트집을 잡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기 네?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여성 아이스하키 그 남북 단일팀에 관련해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치라고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코 노예상 같은 사람들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하는 거는 북한이 싫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근데 남북한 그 박근혜 이명박 9년 동안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그러면 남북 관계가 최악이고 강경모도 해가지고 강경모도 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얻은 게 뭐가 있냐고. 천안함 침몰했죠. 그 다음에 연평도 불바다 됐죠. 포격 사건 있었죠. 계속해서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게 정부 책임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책임이죠. 북한이 우리나라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그러니까 여성 아이스 하키 팀이 걱정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 이름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 그 팀이 유지될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서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대표는 국가의 부름을 받는 것이고 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돼요. 그거 싫으면 국가대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부당하다는 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IOC랑 다 협의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네. 진짜 유신님 답답한 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이 어떻게 생성됐고 거기서 뛰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모르면서 단순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잠깐만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 잠깐만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까 이웃에서 누가 오셨는데 제가 대응을 안 한 이유가 시비 붙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문을 다 닫고 방송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복도로 나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밤에 분명히 뭘 하고 있는 줄 알고 지금 방문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응을 안 했고 왜냐하면 대응을 해봐야 싸우기 위해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 아마 나가서 해명을 하세요. 해명을. 아니요. 기죽은 듯이 있지 말고. 힘준 게 아니라 시비 붙으러 왔는데 시비 붙는 거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층간 소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층간 소음이구만 지금. 소음인데 본인은 그 항의하러 온 사람을 그냥 들어보세요.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랫집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하는 목소리가 그 집까지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다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그게 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제도 롤 중계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문이라도 열어봐야지. 아니요. 안에 안전장치를 걸고라도.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는 척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아니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고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귀를 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컴을 설치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것은 낮에 오거나 나중에 와서 얘기하지 밤에 와가지고 예전에 네가 밤에 떠드니까 지금 네가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롤 중계했다고. 롤 중계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안 오고 지금 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무슨 내가 벼락벼락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다음에 또 오면은 그러니까, 세컨 부를 예정이에요. 자, 하여튼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국가 여자 국가